안녕하십니까. 1부에 이어서 2부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도 우리 선생님이 이제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활동을 또 하셨던 거잖아요. 네. 이것도 하시고 지금 주민자치회 회장도 하시는데 진짜 이 활동이 입주자대표자회 회장 활동이 여기 활동에 좀 많은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 네. 우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다만 이제 우리 입주민들이 꼭 주민자치 네. 활동을 할 거냐, 또는 입주자 대표들이 꼭 주민자치 활동을 할 거냐, 요거는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저로서는 많이 도움이 됐다는 것이, 네.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무슨 뭐 이렇게 그 농촌 활동도 많이 다니면서 동아리 활동도 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제가 노동조합 그 총무부장으로 하면서 노동조합 활동도 했지만, 그거는 학생이란 특수성 또는 노동자란 특수성 네. 때문에 거기서는 이해관계가 굉장히 위치되어 있고 강하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또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입주자 대표를 해보니까 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뭐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입주자 동대표 자체만도 네. 이게 이제 남녀노소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그다음에 저는 또 입주자 대표 하면서 이게 이제 지금 대문제 이제 또 직접 이제 나오니까 우리 공동주택 관리법 보면 입주자 대표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모든 주요 사항을 의결하게 돼 있어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관리비 네. 사용을 제대로 되고 있는가 뭐 등등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과 생각이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들을 거냐. 그래서 저는 주민간담회라고 해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커피 타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민들 누구나 와서 차 한잔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십시오. 다만 그것은 의결기구가 아니라 네. 그냥 의견 토론기구예요. 토론기구가 아니라 그냥 듣는 기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를 다 여기서 하면서, 다만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건 뭐 우리가 관리사님이 혼자 할 수 있거나 제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또 관리성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공동주택 관리법 및 규약에 따라서 입주자에서 의결해야 되는데 거기서 한다. 다만 의견은 이제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의견을 듣는 과정이 참 저는 도움이 됐다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모든 불만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게 있고 사실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럼 이제 할 수 없는 건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물론 처음에 섭섭해 하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자기의 불만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네. 이게 좀 뭐랄까 화라 그럴까 이런 게 풀리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좋은 점은 한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이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중화가 돼요. 그걸 만약에 입주자 대표에서 계속 그게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면 오히려 이렇게 서로 대립될 수 있는데, 다른 주민들이 얘기해 주니까 본인도 이게 나만의 문제인가? 그래서 그 어떤 뭐랄까 분노 이런 게 좀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걸 듣고 하는데, 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주자 대표들 속에서는 이제 좀 그 문제 제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도대체 그 우리 동대표들은 뭐 하는 거냐. 근데 이제 저는 제 생각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동대표들도 내가 그냥 혼자서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저는 사실 이제 그게 맞다고 보는데, 이제 그러기에는 동주민들을 만나는 게 사실 시간도 걸리고 또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듣는 것도 쉽지 않고, 또는 그 의견과 자기 생각과 다를 때 약간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뭐 의무조항은 아니니까 그냥 또 동대표님 중에 내가 알아서 이렇게 다 하면 되는 거지 그게 대표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뭐 그렇게 하시고, 또 들을 수 있으면 들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런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동대표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왜냐하면 동대표들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대부분 아파트 비슷하지만 저희도 제가 하는 동안에 계속 저희가 8개 동에 8명의 동별로 대표가 나는데 한 번도 8명이 된 적이 없어요. 재선거를 해도 제일 많이 봐야 7명, 어떤 때는 5명. 그러니까 이분들은 남들 안 하려고 하는 거를 시간 내서 그게 이제 봉사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주민들한테 불만까지 들으면 정말 하기 싫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 이해가 되고요. 일단 동대표 하시는 분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좀 훌륭한 거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아쉬움이나 바람이 있다면
그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뭐 같으면 큰 문제 없지만 다르더라도 그분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내 생각을 좀 조정하거나 그래서 동대표 회의 전체 왔을 때 그렇게 수정되는 의견을 얘기해 줬으면 하는 이제 바람은 좀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뭐 네. 절대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동대표 분들도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온 분인데 잘못하면 우리 아파트만의 문제를 이렇게 국한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주차장 문제 이런 거. 아파트 요새 아파트끼리 막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의 차량이 들어오거나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왜 우리 아파트에 남의 차량이 들어오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맞아요. 그리고 그건 아마 제가 볼 때 주민들의 입장을 받아도 듣고 와도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아파트라는 게 우리 아파트만을 위해서 하는 거냐? 공동체라는 게 우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방성, 누구에게나 사람들 같이 할 수 있고. 근데 물론 이제 저녁 때는 막아야 되죠. 저녁 때는 사람들이 출근했다가 차가 지금 우리도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막아야 되는데 낮에는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개방해서 예를 들어 일정 부분 차라리 무슨 뭐 이렇게 사용료? 그래서 그걸 잡습으로 잡는다든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아무나 개방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이제 더 열린 마음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이제 주민자치는 그거랑 또 다른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은 일단 50명을 우리 법적으로 50명에서 뽑게 돼 있고 그 뒤로는 이제 분과원들은 더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무나. 근데 주민자치위원들은 저희 사당 이동이 28,000명이거든요. 어쨌든 예. 그래서 사당 이동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또 비슷해요. 근데 이제 28,000명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리고 서울은 특히 이렇게 동마다 옆집인데 그냥 선 하나로 동이 사당 3동이 되기도 하고 사당 1동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약간의 뭐 경쟁의식, 선의 경쟁의식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훨씬 더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 많은 숫자도 많고 직업도 다양하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또 폭넓게 많은 사람들을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입주대표에서도 많이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주민자치에서도 이런 시야를 넓히는 거. 어디든지 가면은 공동체에 꼭 그 문제 열심히 사람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다양한 걸 배우고 처음에는 우리만의 문제로 했다가 자꾸 하는 과정에서 점차 그 우리라는 개념이 넓어지는 것 같다. 네.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좀 주요한 질문들을 많이 드렸는데 방금 이제 우리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공동체가 점점 확산된다고 해주셨잖아요. 그럼 네. 이런 주민자치회에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편적 가치,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하거나 뭐 행동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네.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이제 저는 이제 요새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 전도사가 됐어요. 만난 사람한테 다 얘기를 하는데 아니 맨날 어떻게 주민자치만 하냐. 아주 우리나라 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제 저는 그건 또 그거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생명 안전 문제 그거는 또 뭐 온 국민의 문제니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그거 하면서 주민자치를 해야 되는데 저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많이 쓰는 말인데 마을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살고 마을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이제 그리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한국적인 게 세계적이고 세계적인 게 한국적인 거다. 그러니까 세계가 따로 있고 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열심히 하면 그게 세계에 영향을 주는 거고 세계에서 또 그 큰 문제, 좋은 문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대표적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처음에는 뭐 우리나라 물론 이제 중국 우리나라에서 시작해서 뭐
굉장히 모두 당황을 했는데 지금 전 세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이걸 쭉 대응하면서 지금까지 지금 거꾸로 전 세계에서 거의 모범 국가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사태가 생길 때 다른 나라를 막 찾으면 답이 없고요. 그렇다고 뭐 무조건 다 봉쇄하는 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건 뭐 지금 이제 많이 거의 드러났다고 보지만 근데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처한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니까 이게 과연 지금 세계에서는 거꾸로 모범이 되는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도 물론 제가 볼 때는 이제 각 우리나라 3,500개 읍면동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처제 조건이 다 다르다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 우선 가장 중요한 인구수가 없는 거예요. 주민자치인데 주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그 군에는 뭐 인구가 8,000명? 저희는 동인데도 28,000명이거든요. 그럼 뭐 그 군에서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거기는 인구를 어떻게든지 인구가 주는 걸 막는 거. 뭐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마을에서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 동네는 좀 특이하게 남성 사계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전통시장 중에 그 굉장히 그 큰 시장이고 바로 이 전철역 바로 나오자마자 있고 그 앞 그 주변에 주택가랑 딱 붙어 있는데 이 시장이 굉장히 커가지고 그 서울에서 웬만한 데서 이렇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과 이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으면 이건 아주 좋은 우리 사당이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많은 어떤 그 전통 시장들과 주민들과의 관계 잘 풀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저희가 쭉 해보니까 저희 동에는 주로 40대 중후반에 학부모 주로 이제 그 어머님들 학부모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거의 주력이에요. 또 하나는 60대 중후반의 저 은퇴자들, 뭐 공무원이든 그 은퇴자들 이런 분들이 또 마을에 봉사하려고 오신 분이고 중간에 물론 이제 자영업 하시거나 뭐 40, 50대 또 다양한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이 일단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대 후반에는 제일 중요한 게 교육 문제예요. 교육 문제. 그래서 애들 유치원서부터 이제 초, 중, 이 문제를 잘 푸는 게 저는 이제 우리 사당이동의 주민자치 잘 푸는 거고 이 문제를 잘 풀면 이게 전국적으로도 어떤 그 모범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덧붙여서 제가 사실 굉장히 그 감동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이제 마을계획단도 같이 활동하고 지금 그 주민자치에서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저희가 이제 동작구거든요. 길을 하나 넘어가면 이제 서초구가 돼요. 그래서 유치원서부터는 요새는 그냥 유치원에 같이 다니고 초등학교 같이 다니고 중학교 같이 다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전세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거기가 파락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대부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초중고는 여기서 다니다가 고등학교도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제 대학 오는데 왜냐면 이 집값이 거의 2배 차이야. 길 하나 놓고. 네. 근데 제가 볼 땐 딱 이제 학교 차이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분도 뭐 남들이 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마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인생에서 행복이나 성공이 꼭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갖는 게 아니다. 좋은 마을 일꾼이 되는 거다. 그래서 자기 딸하고 얘기를 해서 동작고등학교를 갔어요. 동작 그 이제 중학교에서. 큰 결심이신 건데 저도 큰 엄마 결심이라- 입장에서 네, 저는 사실 그거 갖고 감동을 받았어요. 아, 제가 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해야 되는가? 그 우리 사회는 그 지금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 중에 세계 선진국 10대 올라가는 거의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이제 이거는 그 사실 뒷면에는 엄청난 경쟁 사회라고요. 끊임없이 경쟁해서 경쟁에서 지면은 그냥 다 그 소위 이제 나고자고 이런데 멈춰야 된다. 또는 적어도 완화시키고 그 대안으로 뭐냐? 같이 협동, 연대, 함께 사는 것.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가 그 이 가치관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제 그분의 그 생생한 그 경험담 얘기를 듣고 제가 왜 주민자치를 해야 되는지, 제가 왜 주민자치 전도사가 해야 되는지 저는 그분한테 이제 그분이 아니라 그런 말 그렇게 변한 거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을 활동을 잘하는 게 우리나라를 잘 살리는 거고 마을이 행복한 게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다. 우리 민생 문제 많은데 나만 맨날 마스크
쓴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깨끗한 거 아니잖아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쉽게 마련되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우리 독자분들, 우리 회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이런 직접 민주주의나 주민자치에 관련해서 꼭 좀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한 말씀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직접 민주주의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 그래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물론 뭐 지금 현재 어쨌든 대의제가 네.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우세승이다. 이렇게 돼서 이제 이게 많이 치료가 돼 있지만 그러나 직접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그런 긍정성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근데 어느 하나만 옳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다 같이 살려야 되고 저는 주민자치에도 그것이 한 예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운명을 누가 결정할 거냐. 이제 대의제는 그래도 제일 그래도 좀 나은 사람들, 우리 잘 대변할 사람 뽑아서 하는 거고 직접 민주는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가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해보니까. 우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렇게 매주 회의가 있고 회의만 근데 이제 주민자치는 회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결정적 차이예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문기구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는 실행기구예요. 회의가 끝나면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게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아까 좀 빠지긴 했지만 주민자치를 둔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법적, 제도적 또 지원이 있어요. 지금은 둘 수 있다 했기 때문에 각 행정반청에서 구청이라든가 해서 행정 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둔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재정 지원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이런 것도 좀 보완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고쳐질 게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참여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여. 그러니까 직접 민주제도 그렇고 대의제도 그렇고 참여할 때만이 문제가 정확하게 보이고 그리고 참여라는 건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게 되고 일정하게 나와서 남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법에서 해보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자기 삶의 공간에서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꼭 사실 전 주민자치회만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학생들은 학생에서 참여하고 우리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서 참여하고 주민들은 제일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게 주민자치회다. 그래서 한 발을 들여서 어쨌든 작은 분과에서 작은 일부터 자꾸 하다 보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자꾸 토론하다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숨은 잠재력도 많이 커지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얘기를 하는 거는 엄청난 행복이거든요. 네. 와, 저희 동네도 주민자치 이렇게 모집하는 거 봤었는데 네. 이거 하고 네. 싶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인터뷰해 주시고 너무 생생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독자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너무 긴 시간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